북한이 연일 핵탄두를 실어나를 미사일을 한국 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2일과 3일에 이어서도 4일에도 전투기 폭격기 180여 대를 대거 출격시켰고요. 자, 그런데 돈이 없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데 돈을 쓰는지 미스테리죠. 2일과 3일 이틀간 미사일 발사에 최대 1억 7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41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9월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1,42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요, 2년치 수출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틀 만에 다 써버린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등 북한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요,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발사하는 비용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에는 2천만에서 3천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1,000만에서 1,500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300에서 500만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이 미사일 가격까지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할 때 각각 약 421억 원에서 280억 원, 210억에서 140억 원, 70억에서 4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벤츠 좋은 차가 한 1억 주 만다고 하죠. 미사일 한 방 쏠 때 많게는 421대의 좋은 벤츠를 한 번에 부숴버리는 겁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11월 5일 현재까지 총 28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10월 6일 한 달 전까지 여기 들어간 돈이 4,346억 원에 달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4,346억 원을 쓰고 나서 ICBM을 포함해서 6번을 더 날렸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올해 미사일 발사에만 5,500억 원가량을 썼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것뿐 아닙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미사일 가격 외에 인건비가 30에서 10%, 운송 및 준비 등 기타 비용이 20에서 10% 정도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즉 미사일 비용 외에 운송, 준비, 인건비 등이 따로 든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10월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쓴 돈이 1조 원을 넘었다고 나오던데요. 10월 6일까지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을 더 날렸으니까 1조 원을 지금은 훨씬 더 썼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돈은 어마어마한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분석에 따르면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이 약 86만 톤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기준에 따르면 쌀 86만 톤을 사는데 올해 모자란 식량 부족분 86만 톤 말입니다. 3,7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3년치 쌀을 수입할 돈을 썼다는 거죠. 이 3년치 쌀 수입할 돈을 미사일 발사에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일반 주민들 주식은 쌀이 아니죠. 강냉이 즉 옥수수밥입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요, 쌀 가격의 절반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일만 김정은이 올해 안 날렸어도요, 6년 동안 북한에서는 단 한 명도 굶주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일반 주민에게 식량도 주지 않고요, 자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주민의 43%,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요, 아니 한국과 한민족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북한을 돕자면서 온갖 지원을 하고 있죠. 북한 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고 북한 대도시, 특히 평양에 영양축공장을 짓는다, 영양빵 공장을 짓는다, 국수공장, 과자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제가 한국의 강남에 위치해 있는 한 대형 교회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지원했다는 스스로 밝힌 사업 내용 몇 개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평양시의 돼지농장, 수백 마리 새끼 돼지를 지원했다. 수백 톤의 사료를 지원했다. 평양시내 제1인민병원, 제3인민병원 등의 혈압약, 당뇨약 21종을 지원했다. 여기에 평양 등 대도시의 농임축산업 각종 지원을 했다고 나옵니다. 평양시 낙랑구역 돼지농장을 비롯해서 온실건립, 농업용 비닐 지원, 농업 자재 지원, 축산 설비 지원, 축산 사료 지원, 우물 건립 지원, 사이로 지원, 새끼 돼지, 돼지 사료 지원, 묘목, 종자 지원, 산림 녹화 지원, 또 정체불명,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축자재 지원을 포함해서 수해 및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소독약품 및 장비 지원, 겨울 옷 지원 등도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줄 수 있는 건 다 준 거예요. 여기에 어린이를 위해서 밀가루 40톤을 지원했다고 나오고요. 한 교회에서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교회. 콩 60톤 지원, 역시 어린이를 위한 573만 명분의 영양식품 지원을 했다고 나옵니다. 가령 이 초대형 교회가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북한의 특정 애육원 등의, 애육원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 등에 밀가루 40톤을 지원한 사례를 예를 들면요. 한 고아원에 밀가루 40톤을 줬다고 나오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가루 40톤이면 120만 개 정도의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최소치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0만 개의 빵을 한 고아원에 줬다는 건데요. 100명의 원생이 있다고 하면은 매일 32개의 빵을 먹었다는 거고요. 한 끼에 10개 이상의 빵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원생이 100명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끼에 어떻게 10개의 빵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군부대로 전용됐을 겁니다. 이 한 고아원에 40톤의 밀가루를 줬다는 것은 당연히 군부대로 전용됐겠죠.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평양에 제공됐다는 희한한 건축 자재 설비 지원 같은 것들 말이죠. 역시 특수부대 병영과 막사를 짓는 데 쓰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제공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체제 유지 비용을 절감한 김정은은, 이 돈을 절약한 김정은은 그 돈으로 뭐 했겠습니까? 미사일 날린 거예요. 핵무기 개발한 겁니다. 심야에 열병식 벌이고요. 호화 요트를 샀겠죠. 기쁨조 파티를 즐겼을 겁니다. 38,000개의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동상을 계속 세워왔겠죠. 그 결과 북한의 가련한 주민들은 계속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한의 무지한 국민들도 공갈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터진다면요, 그건 우리 탓입니다. 한국교회 탓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남한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를 위해서 타인의 평화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김정은의 끔찍한 사륙국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심지어 동조한 탓입니다. 결론입니다. 북한의 도발은요, 북한 체제의 종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날렸다는 미사일도 낡은 스커트급이라고 하죠. 옛날 고리장 미사일이 날린 거예요. 신종 미사일 다 쓰고 낡은 미사일만 남았는지도 모르죠.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도발은요, 극렬한 압박을 부릅니다.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제재와 압박과 봉쇄의 어느 순간에 평양 정권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또 한민족 교회가 평화로운 복음 통일 운운하면서 김일성 태양신 체제를 계속 지탱시켜주면요, 평양 정권은 혼자서만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짓의 영이 드리워져 있는 북한 선교 영역에 진실의 영이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할 일은요, 무너져야 될 아세라 재단에 불과한 평양의 우상체제 지원이 아닙니다. 북한의 저 가증한 땅이 열리는 날에 학교를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세울 다음 세대의 준비입니다. 평양 정권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상체제 지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제 중단하십시오. 소망 없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북한 재건의 일꾼들로 양육할 때입니다. 소망 없는 형통은 저주예요. 비전이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민족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의 출세만을 위해서 피딩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책임을 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젠더주의, 페미니즘, 온갖 이념, 이데올로기로 뒤덮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변화받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아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성세대는 성경적 가치로 무장한 승리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자 요셉과 다니엘, 다윗의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대북 지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가르칠 21세기 오산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21세기 배제학당을 세워야 합니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사서 전달하세요. 목사님들한테 읽으라고 하십시오. 모든 미혹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절망과 탄식과 절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기세 같은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적들을 우리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